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서울시 새해 첫둥이가 양천구에서 태어났죠. 첫둥이는 건강하게 자라서 어느덧 100일을 보냈는데요. 양천구가 첫둥이 가족을 양천구 최초로 가족 모델로 위촉해 구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1일 새해를 알리는 서울시 첫둥이는 양천구 신월동에 거주하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양천구는 첫둥이를 축하하기 위해 베넷 저고리를 전달하고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난 지금 스벅이라는 태명의 첫둥이는 최이흔이라는 이름을 갖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분유도 먹고 이유식도 시작하며 별탈 없이 100일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몸집은 선물로 받은 베넷 저고리가 작을 만큼 훌쩍 커버렸습니다. 100일 전 잠만 자던 첫둥이는 어느새 엄마와 눈도 마주치며 이제는 어엿한 한 가정의 일원이 됐습니다. 첫둥이로 태어나서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벌써 이렇게 아기가 100일도 넘고 해서 밥도 분유로는 이제 몸무게가 안 늘 것 같아서 이유식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구나. 그런데 최근 첫둥이 가족에게 기쁜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양천구가 첫둥이 가족을 홍보 모델로 위촉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열린 위촉식에서는 얼마 전 100일을 보낸 첫둥이를 축하하기 위해 100일상도 함께 차려졌습니다. 이기재 구청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직원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은 첫둥이 가족은 출생에 이어 홍보 모델 선정까지 계속된 관심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평생 자랐던 양천구에서 이렇게 홍보 모델이 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가족이 생겨서 이 양천구에서 생활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저희 가족을 보는 모든 분들이 늘 행운이 가득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천구는 정책 홍보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민 홍보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학생, 성인과 노인, 다문화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지금까지 239명의 홍보 모델을 위촉했습니다. 특히 이번 첫둥이 홍보 모델은 저출생 시대 생명의 소중함과 양육 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특별히 선정했습니다. 새 첫둥이가 양천구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새 첫둥이를 홍보 대사로 위촉하면서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양천구를 더욱더 홍보를 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첫둥이 가족은 양천구가 제작 발행하는 소식지와 홍보책자, 영상 등 다양한 매체에 출연해 양천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알리게 됩니다. 갑진년 새해를 알린 첫둥이, 이제는 양천구의 홍보 모델이 돼 출생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오는 2026년까지 봉산에 총 9.8km 길이의 무장애 숲길을 조성합니다. 봉산 무장애 숲길은 장애인 등 여행 약자들이 제약 없이 숲을 둘러볼 수 있도록 계단이나 턱을 없앤 길로 현재 5.2km 길인데요. 은평구는 2년 내에 나머지 4.6km 구간을 완성하고 숲길 주변에 편백나무를 추가로 심을 예정입니다. 은평구는 지난 2014년부터 봉산의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편백나무를 옮겨왔고 지금까지 총 13,400그루를 심었습니다. 전국 단위 교육박람회인 Y교육박람회가 다음 달 양천구에서 열립니다. 양천구는 다음 달 15일부터 4일간 양천구청 일대에서 교실 밖 교실을 만나다를 주제로 Y교육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선 강연의 대부분이 야외 공간에서 진행되고 영유아 등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 플레이존도 새로 도입됩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지난해 박람회가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면 올해 박람회는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학교 밖 공교육의 구체적 실천 모델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평구는 다음 달 말까지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평구 자동차세는 21억 원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0억 원입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할인 카드인 기후동행 카드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기후동행카드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록 충전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모바일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록을 통해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하반기 중 기후동행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인천 지역 제조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여파에도 올해 상반기 투자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상공회의소가 최근 인천 제조업체 167곳을 대상으로 투자 계획 및 현황 조사를 벌인 결과 53.3%인 89곳이 올해 초 세운 상반기 투자 계획에 변화 없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당초 계획보다 확대했다고 응답한 기업도 10곳이었습니다. 반면 당초 계획보다 축소 지연했다는 응답은 전체 40.7%인 66곳이었습니다.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제약 요인으로는 고금리 등 자금 조달 부담 등을 꼽았으며 축소 이후 역시 원자재가 등 생산 비용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반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들은 선제적 투자 전략과 자금 사정 개선, 생산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내놨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2달간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안전 취약시설 2,400여 개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건축, 토목, 소방, 전기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추진합니다. 도는 올해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등 소규모 생활 밀집 시설도 도민의 신청을 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또 도민들이 직접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시설물에 대한 자율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가정용, 다중이용시설용 자율 점검표도 나눠줄 예정입니다. 지난 1월 27일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들도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하는 상황인데요. 기업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 대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미니 인터뷰에서 들어봤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5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혼란과 우려가 되지 않도록 불식시키고 자생적으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용한 인력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계 구축을 하기가 좀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많이 그러시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안전을 생각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는 사업주들이 조금 더 안전에 대해 투자를 하고 더 안전의 의지를 가지고 근로자들을 대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이 사업장을 자가 진단하여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의 지원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모바일 QR코드를 이용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0개 항목의 진단표를 작성해서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기업이 스스로 개선을 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 컨설팅, 교육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진단 실시 이후에 지원 신청 사업장은 신속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지원센터에서 사업장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스스로 자신의 준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나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입니다. 지원 규모는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액 150만 원에 더해 9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240만 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또 그동안 지원이 없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80만 원이 지원됩니다. 더불어 다태아 임산부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받아 모두 3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돼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정수장 435곳의 위생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유충을 검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유충이 어떤 벌레이며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역학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밤 11시부터 경기도 이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돗물을 마시는 걸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충 발견 후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아직 유충 피해 신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가 경기도에서 열립니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2027년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경기도를 선정했는데요. 2028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202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순차적으로 경기도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도는 지난해 8월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그 결과 화성시를 주 개최지로 선정했는데요. 전국체육대회가 경기도에서 열리는 건 지난 2011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인천시가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맞춤형 채용 박람회를 엽니다. 지난달 말 인천시에서 시작된 인천 청년 취업 설명회는 7월을 제외한 오는 11월까지 채용 분야별로 매달 한 차례씩 모두 8번을 개최하게 됩니다. 또 다음 달과 8월 개최 예정인 항만항공 물류기업 채용 박람회와 뿌리기업 채용 박람회에 참여 기업을 확대해 구인과 구직 연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근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는 뿌리산업과 운수업이 인천 집중지원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연말까지 공원과 녹지에 황톳길과 흙길 등 맨발길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현재 인천 지역 내 공원에 조성된 맨발공원은 연수구 승기공원과 동춘공원 내 황톳길 등 8곳인데요. 시는 올해 24곳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새로 조성하는 맨발길에는 그늘막을 설치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세족시설과 안전울타리, 신발 보관함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 공원 내 맨발길을 비롯해 꽃길과 건강길, 숲길, 자연을 이용한 유아숲 체험원과 숲 해설, 축제, 음악 행사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일자리, 교통, 주거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청년들의 고민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오후석 행정 2부지사와 청년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 북부 청년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의정부에 거주하는 한 청년은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행정 2부지사는 인프라 확충과 규제 해소를 통해 산업 벨트 구축, 교통 개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주거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